예산만 100조네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핫 이슈고요. 청와대에서도 가장 관심사고요. 내각에서도 이거보다 더 관심사가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핫합니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고 경로했겠어요. 왜 경로했을까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만들으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발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만든 나라는 없다. 보상을 해주는 나라는 있지만 법으로 대응하는 나라도 없다면서 기재부가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국무총리가. 글쎄요. 그러면 이 나라가 국무총리의 나라인가요? 이게 역지사지란 말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인 생각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요. 기재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쉽게 말하면 깨갱했습니다. 그냥. 네. 머리를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국간직인데 국간직이가 그야말로 고개를 팍 숙이니까 이게 참 웃기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 말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뒷말이에요.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거든요. 개혁 저항 세력이다. 글쎄 이게 포주기가 개혁인가요? 참 오만 곳에 갔다가 개혁 저항 세력이다 갖다 붙이는데 참 환장하겠네요. 국무총리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이렇게 한 데는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뜻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뜻이. 대통령에 대한 뜻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로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마구마구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익공유제라는 게 코로나로 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돈을 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쉽게 말하면 보상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빨리 치고 나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서 그야말로 왜 안 주냐? 지역화폐로 주자. 지금 나라의 국간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차별화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별화된 게 만든 게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입니다. 결국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다 보상해 주자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이렇게 경로하고 뭐 한쪽에서는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의 발상답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작정적인 게다가 고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표만 계산해서 무조건 해주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 액수가. 단순 계산을 보더라도요. 예. 지금 강훈식 의원이나 민병덕 의원실에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매출 손실의 50에서 70%만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24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4개월로 계산을 하면 월이에요. 월. 4개월로 계산하면요. 총 소요액은 98조 8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20% 보상하겠다는 안도 월 1조 2,3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 14조 8,440억 원이에요. 그나마 말입니다. 예.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문을 닫았을 때 있잖아요. 영업 제한이 됐거나 아니면 영업 폐쇄가 됐을 때 그 시간 동안만, 영업 시간 동안만 최저임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20%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월 1조 2,370억 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4개월 넘게 됐다. 아니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그런 일이 많아졌다 하고 다 계산을 해봤더니 14조 8,440억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조 8,440억 원이라고 그것만 하더라도 작년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보다가 많죠. 월등하게 많죠. 월등하게. 그만큼 이게 천정부지라는 거예요. 천정부지. 그런데 민병덕 의원의 안은 매출 손실의 50에서 7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은 이게 100조라니까 98조 8천억 원이니까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죠. 장난 아니게. 자, 그러면 이 돈이 다른 예산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무리한 예산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총 예산이 558조입니다. 558조.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99조 7천억 원입니다. 199조 7천억 원.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00조 안 늘리려고 했던 모양새가 보이는 듯 어쨌든 199조 7천억입니다. 거기에 매출 보상을 했을 경우에 98조 8천억 원이 되면 이게 얼마예요? 거의 정부 총 예산의 17.7%에 달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보건복지 고용 예산의 절반 수준이고요. 국방 예산은 훌쩍 넘고요. 환경 예산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게 되는 걸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해외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가 있는데. 아니 해외 사례가 있는 거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이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루에 6만엔까지도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6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63만 원 정도 됩니다. 63만 원 정도. 문을 닫았을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고정비의 70%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건 법제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제화는 강제잖아요. 강제.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어려운가 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이거를 보시면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은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4.1%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종사자 수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656만 3천 명이에요. 전체 취업자 2,724만 1,000명 중에 말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죠. 게다가 자영업에서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17.5%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이 457조 8,560억 원이었는데 자영업 생산이 80조 3,462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러면 자영업자의 종사자 수도 많고, 그죠? 예. 경제 총생산, 국내 총생산도 많고, 당장 제일 급한 게 이거예요. 자영업자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장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국무총리가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 전체 자영업자 종사자 중 656만 3천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자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요. 표가 엄청납니다. 표가. 예. 적어도 국민의 절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국민의 절반. 자영업자로 인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절반이 자영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중심으로 가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상관없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영업 비중이 낮습니다. 자영업 비중이 10% 미만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10%죠. 10%. 여기 10% 있습니다. 독일은 9.6%예요. 독일이나 일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한다. 경제 규모도 다른 데다가, 그죠? 독일과 일본과 우리 경제 규모도 다른 데다가 자영업자 비중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상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준다는데 돈 주면 표 찍어주는 거는 뭐 이미 우리 작년 총선에서 봤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그야말로 다 찍어줬어요. 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558조인데 100조 원을 주겠다? 결국은 기재부가 결정을 하겠죠. 총리까지 경로했다는데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하면 경로했다는데, 그러니 기재부는 고개 팍 수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하고 협의하겠다 했잖아요. 국간직이 역할 전혀 못합니다. 국간직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세균 국무총리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때문에 지켜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간직위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지금까지 기재부가 지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결국은 선거철하고 맞물려서 정치권 뜻대로 갈 겁니다. 정치권 뜻대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 아마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서 곡간 풀어서 막 풀어주겠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이것은 제가 봐서는요, 인기 영합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꺼냈고 정치권도 동의를 하고 여당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청와대도 동의하고 다 동의해. 기재부만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표를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은 받고 표는 안 찍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가덕도 신공화의 어떤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남 지역 특히 부울경에 가덕도 신공항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은 실제 영향을 그만큼 많이 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 데다가 이게 자영업자 매출이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 통계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오죽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요 자영업자 현황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이거 계속 그에 대한 발표 안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매출이 얼마 떨어지는지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폐업률 같은 경우는요 없어졌어요. 그 시스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화 했거든요. 그러면 개업률과 폐업률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없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 제대로 안 깔려 있다. 이 말은요.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도 없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자영업자가 생긴다. 이러면 어떡할 건가요? 이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풍이. 저는요. 자영업자가 이 코로나에 총알바지가 된 거 사실이에요. 그 총알바지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써야 되고요. 또한 이런 배상이 있으려고 그랬으면 이미 나왔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그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이라는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영업시간을 9시까지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9시부터 그 이후로까지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잖아요. 이런 쪽은 저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이면 그렇게 피해 보상을 하고도 남잖아요. 하고도 남진 않는데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지금 강훈식 의원의 안대로 된다 그러면요. 강훈식 의원의 안대로 된다 그러면 보세요.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보상 20%까지 해준다 그러면 한 달에 1조 2,370억 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 14조 8,440억 원 들어간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이미 1차 지원금 뿌렸죠. 2차 지원금 7조 8천억 뿌렸죠. 3차 지원금 9조 3천억 원 뿌렸죠. 이거면 차가 넘칠 수도 있죠. 차가 넘칠 수도. 예산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살아나고요. 우리 경제는 그만큼 나라 곳간이 부강해져서 지켜질 수 있는 거죠. 나라 곳간을 다 털어먹고 지금에 와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게 여기에 효율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나라 곳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4월 7일에 선거도 있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야말로 돈 막 뿌리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택형, 맞춤형 지원을 했으면 자영업자들도 지금 안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심하고 있을지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놓고 이제 와서 또 뿌리겠다고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이고 국가가 먼저도 아니고 국민이 먼저도 아니고 오로지 권력이 먼저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밖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을 또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예, 대한민국 재정 아무 의미 없죠. 왜 의미 없냐고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권력보다가 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마 굉장히 칭송을 받을 겁니다. 저는 권력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영업자예요. 저도 쇼핑몰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제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는 진짜 무리다. 예, 진작에 했어야 된다. 진작에. 지금 할 게 아니라 진작에 했어야 되고, 그게 그때 했었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만큼, 예, 생지옥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작에 했었다면. 그리고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예, 앞으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돈은 엄청 부려댈 거예요. 여야가 따로 없고요. 예, 오로지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되고 부산시장 선거 이겨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구 퍼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마구 퍼줄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위기는 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한민국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기축통화가 아니다 이 말은 원화를 들고 나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유럽 가면, 예, 우리 원화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달러로 바꾸든지 유로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달러나 유로화는 어디나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부채가 엄청 졌을 때 과연, 예,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곱게 바라볼까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자들 점점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이 없는 대한민국은 결국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수하려고 아마 발부동을 칠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그냥 뿌려대겠죠. 예,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절체절명의 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인된 위기예요. 뻔히 알면서도, 예, 뻔히 알아. 전부 다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는 거 뻔히 다 알아요. 국민도 알고, 예, 정치인도 알고, 예, 관료들도 알고, 대통령도 다 알아. 그런데 주는 거 마다하지 않아. 그죠? 주는 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연출되면서 다음 정부가 섰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저는 봉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뿌리는 돈, 앞으로 얼마나 많이 뿌리려 할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뿌려질 건데, 예, 그게 아마 모든 거에 우선되는 권력 지향주의, 권력 욕심에서 출발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돼야 될 텐데 그죠? 안타깝지요. 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